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이론 20강의 전부 다 수강하셨죠? 기초 개념하고 그 중요한 그 요건 효과 정도는 제가 기초 강의에서 20강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우리 기초 용어로서 용어만 딱 들으면 반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20강이니까 한 두세 번 정도만 그 반복해서 보시면 기본 강의가 거의 다 연결됩니다. 기본 강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고, 사실 그 용어 이해하고 체계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면 기초 이제 용어를 했으니까 내용 그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법은 법과목이 일종이죠. 비록 통일된 법조는 없지만 단일 법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론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제원칙, 헌법의 구체법을 우리 행정법은 헌법의 제원칙이라든지 원리가 그대로 행정법에 반영되어 있고 행정법 나름대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치는 거고, 특히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에 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고 법치 집행기관이 됩니다. 즉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이때 보시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이제 현업에서 공무원 그 임용되셨고 나서 승진, 현업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행정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행정법의 법원에서 우리 배우셨죠. 개념에서 행정법의 존재 근거, 존재 형식, 이건 재판 기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행위 기본, 재판관에게서는 재판 규범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우리 판례 같은 경우도 실정법을 위주로, 특히 이제 성문법을 위주로 해서 이제 법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 해석이 필요하면 이제 판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 그 이론 강의에서는 할 것이, 자, 기본 이론은 이제 기본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 정리에서, 자, 이 내용 정리라는 것은 우리 법 조문을 갖다가, 그렇죠?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법 조문에 있어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죠. 법은 항상 일의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는데 이것을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데, 기본 이론은 우리가 이제 학설이 있고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학설은 우리가, 그죠? 하나의 지도적 기능을 하는데, 판례보다 좀 앞서가죠. 앞서가는데, 판례는 바로 실무에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판 기본, 행위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에서 판례와 학설이 대립될 때, 간혹가다 다수설에 의해서, 또 통설. 자, 우리 학설에서 혹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다수설이 뭐냐, 또 통설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통설은 거의 그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법 해석에 있어, 어떤 법의 의미, 법 조문의 의미와 관련해서 거의 일치된 견해를 말하고, 다수설, 또 학자 중에서 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견해, 이 다수설이라고 해요. 이건 소수설이 있겠죠. 소수설이 있겠죠. 이때 판례는 이 법조문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설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학설이 견해가 일치된 경우 통설하고 같이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은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설과 같이 입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수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끝나시는데 보통 3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서를 보시는데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을 하시고 강의를 갖다가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기초 이론 그 정도 뛰시면 1회 내지 2회, 최소한 1회 내지 2회를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제 기초 이론 정도만 이렇게 개념하고 체계만 파악하시더라도 50% 끝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 정리인데 우리 전공 과목인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이 내용 정리를 못 가요. 맨 처음에 기초 개념부터 해야 돼요. 전혀 여러분 처음 전공 용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초 용어 끝냈고,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학설, 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회 정도 통독을 하시면 행정법이 끝나요. 정독은 우리 기초이론 3회 정도, 그 다음에 기본이론, 기본서 3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옆에 그 블랭크가 있어요. 요게 어떤 그 자주 출제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제화되어 있어요. 예전 문제일 수도 있고, 예전 문제인데 그 문제가 변형돼서 요즘 최근 문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이제 그 문제풀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교재에 실어놓고 있는,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에 실어놓고 있는 그런 블랭크 있죠. 블랭크. 옆에 판례 있죠. 판례. 블랭크에 뭐 기본 문제로서 나온 거. 가장 표본적인 문제예요. 표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판례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요것만 하셔도 돼요. 요것만 하시고, 한 3회 정도, 여러분들 1회 정도, 예를 들면, 보시면 1회 정도 때는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들. 문제 못 풉니다. 못 풀고, 기본서에서 내용 정리 이 그대로 반복해서 3번 정도로 갖다가 보시고, 책도 이것저것 보시면 안 돼요. 한 책만.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 책도 괜찮고, 어떤 강의도, 다른 선생님 강의도 괜찮아요. 한번 선택하면 그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기초이론 보시고, 기본이론에서, 3회 정도는 끝내시고,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됐을 때, 다른 선생님 강의라든지, 저에 빠지는 거, 그런 부분, 또 특강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선생님 강의도 이용한다든지 괜찮아요. 꼭 제 책만, 또 제 강의만 전부 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경제법적, 수험 경제법칙상 단기간 내에 행정법을 정복이죠. 전공 오시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게요. 그거 떨어져요. 공부 너무 재밌습니다. 좀 지나면 정말 행정법 재밌어요.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좀 몸이 건조하더라도 시험 위주로 철저하게 점수 취득하는 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장수생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회 때는 문제 못 풀고 2회 때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적으로 강의를 거의 제가 20년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2회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재미를 붙여야 돼. 그죠? 3회 정도 하면 이제 행정법 이제 문제가 굉장히 속도 있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문이 이때 지문 파악 하셔야죠. 지문이 이제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되면 행정법은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당부 말씀드린 것은 시험 끝날 때까지 최소한 시험이 이제 3개월 남았다. 3개월 전까지는 기본서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기본서 놓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문제로 접근할 때 좋아요. 출제 경향 파악할 때 기출 문제 위주로 용어 익힌다든지 한 번은 좋아. 그런데 내가 진짜 문제로 승부하겠다. 이거 안 돼요. 저는 반대합니다. 유행이도 전 과목이 5과목이 전부 다 내가 기출 문제를 해서 어떻게 점수가 놓아서 유행이 패스해서 통과하면 계셨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이 몇 배 걸립니다. 3배, 4배 걸려요. 마음은 급하지, 습관은 제2 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이 시간이 불과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와요. FM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 행정법은. 다른 거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1회 정도는 기출문제 파악이라든지 출제 경향 파악이라든지 용어 익힌다 해서 이해를 하지만, 문제 위주로 가면 큰일 납니다. 3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고 계시한다. 그러면 3개월 전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답을 다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3개월 이후부터는 책 볼 필요 없어요. 책은 스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단권화가 돼야 돼요. 이 책, 저 책 갖고 있으면 절대 문제집도 그렇고, 기본서도 그렇고, 단권화 작업해야 돼요. 이 단권화는 여러분들 못해요. 선생님들 맡기고, 사실 제 교재 같은 경우도 거의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출 들을 수 있는 부분만, 또 기출 뒤에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가 약 400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책이 지금 문제집까지 돼 있는데, 문제집도
표본적인 것만 해놨어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 70점 구간, 40점에서 이 기본서 강의는 40점에서 70점 구간, 그죠? 예, 구간, 요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오시려면 이 토대, 우리 시험에서 고득점이 토대가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하고, 지금 반복해서 공부하셔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부터 여기 70점까지, 70점부터서 90점까지, 이거죠. 이거는 기본 문제예요. 어떤 시험이든 기본 문제로서 약간 변형을 통해서, 약간 변형이죠. 약간 기출 문제를 변형합니다. 변형돼요. 요거는 기본 이론을 갖다가 충실히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맞춰요. 이 70점 갖고는 합격 못해요. 요것이 토대가 돼야만이 응용 문제가 되는데, 이건 별도로, 이거 응용 문제인데, 이거 응용 문제예요. 기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면, 이건 저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예, 문제풀이를 통해서 응용, 적용, 응용을 할 겁니다. 응용력을 키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 문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대신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 맡기고 놀러 가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보시잖아요. 주관적인 그 어떤 지식 경험도 측정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을 갖다가 뽑아서 써도 이런 일반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점수 따기가 점수 따기. 합격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대학원 가시면 좋아요. 대학원을 석박사 따면 그 진급에 있어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또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련 그 여러분들 들어가시잖아요. 뭐 교육행정이라면 교육학 박사, 일반직 가면 우리 또 그에 대해서 일반 자격증 이런 거 관련된 거 법무사라든지 이런 거 따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승급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해라. 스텝 바이 스텝이죠. 이게요, 1년, 시험 기간 최소한 공무원 시험에 1년을 해줘야 합니다. 1년. 우리 행정법만 하면 불과 저하고 강의는 3개월은 잡혀요. 행정법만 공부하시면. 근데 행정법만 하면 안 되시잖아요. 행정학도 해야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국사 하셔야죠. 그래서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실히 하시되, 눈 떠 있는 기간만 공부하라 이거죠. 밤새하지 말고, 밤새지 말고요. 필요 없어요. 체력적으로 안 됩니다. 1년 이상 뛰어줘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2년차, 3년차 합격이에요. 체력은 국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과학은 국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체력이 뒤야 과학도 하고, 국력도 키워줘. 체력이 아니라 맨날 아픈데, 어디 아파요? 허리 아프고 맨날 그래요. 배가 아파요, 맨날. 화장실 가기 바쁘죠.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것도 실력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건강한 것도 실력이다. 체력 좋은 것도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아직은 그 체력적인 부담은 덜할 겁니다. 금방 피로 풀려요. 근데 이것이 40대, 30대, 40대 갈수록 피를 두고 풀리는 것이 늦어져요. 20대, 30대는 그나마 체력이 왕성할 때라, 이렇게 굉장히 피로 회복도가 빠릅니다. 잠깐 틀어놓으면, 이렇게 눈 붙이고 일어나면 피로 풀리죠. 근데 이게 40대, 50대가 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이기고, 이런 데 해당 없고, 그래서 눈 떠 있는 시간만 공부 해주고, 제일 안전한 것은 저희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저들, 강의 따라서, 우리 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중개사 시험도 우리 있잖아요. 그 하이자기점 주택관리 되는 것도. 이런 것도 1년 이상 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진입 장벽이 있죠.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보수를 이 정도 받으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그 우리 오직이죠. 특히 잘못한 거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업적 안정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 결혼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여러분들 여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향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순환하시라는 거, 통독하시라는 거. 특히 통독하시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 그 마음 급해서 6개월 동안 밤새입니다. 1년 밤새요. 그 다음 체력 바닥납니다. 배터리가 똑같아요.
충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려요. 1년 이상 쉬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순환에서 통도 것이되, 기본 이런 거, 지금 그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틀려요. 처음에 용어만 낯설어서 그렇지, 용어만 기초 용어 두세 번 정도, 최소한 1, 2회, 3회 정도 오시면 행정법은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행정법이 끝나요. 다른 과목 하면서 1년째,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성실히 하시고, 강의 따라오시고, 6개월 동안 재반복 하시면 완벽하게 끝나고 약 90점 이상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새로 판례 하시는데 마지막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은, 자, 판례 중요하죠. 실무에서도. 다만 그 판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는 동중사건에 있어서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례 변경 안 돼요. 유사사건, 동중사건은 그 입장,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 변경, 동중사건에서 판례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동중사건에서는 항상 사례가 유사 사례 나오면 그 이론대로 풀으시면 되고, 최신 판례 주의하십시오. 최신 판례에 10년, 20년도 최신 판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신 판례에 의한다면 이거 속지 마세요. 잘못하면 판례 변경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 반드시 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최신 판례에도 왜 최신 판례가 맞는 말이냐면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판례 변경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동중사건에서 최신 판결 됐잖아요. 그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최신 판례라고 속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들 동중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판례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인 판례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판례가 크면 안 돼요. 원칙과 예외에서 원칙이 커야죠. 예외가 크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그런 걸 다 또 체크하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출판사도 말씀드리고, 시험 나올 것만 해라. 안 나올 거 좀 말고. 판례집에 이렇게 저도 못 보는 판례, 1년에 몇백 개씩 나옵니다. 어떻게 다 판례 정리해요? 중요한 판례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동중사건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 판례, 또 예외적인 판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교재에 요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을 공부를 하셔야만이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70.9점 문제인데 더 쉬워요. 기본 이론만 돼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기본 이론에서는 꼭 시험 나올 것만 할 겁니다. 기초 강의에서 의, 요건 효과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 봤으니까, 그 기초 이론만 해도 70점 나와요. 그것만 돌려도. 근데 70점 나오면 합격 못 오니까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기본 내용을 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만, 나올 부분만 딱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도 중요한 판례를 이미 다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또 특강 시간 또 돼요. 특강 시간에도 판례 다시 해요. 법조문 다시 특강, 법조문 특강, 판례 특강 다시 하니까 그때 더 하도록 하시고, 그때는 쉽죠. 왜 한 번 다 보고 내용 본 거고, 개별 판례를 통해서 다시 그 입장을, 동중사건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마음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잡으세요. 마음 여유를 가지세요. 1년 이상 뛰어야 돼요. 2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기대를 주지 마시고, 공부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겨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예.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기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